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미친 집값 드디어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라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소멸되고 있으며 물가 또한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죠. 오죽하면요, 채소값이 너무 올라가서 파테크라고 아세요? 파를 막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들이 요즘 가장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채소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집에서 키워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동산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값, 월세값, 심지어 매매가 또한 쉽게 잡히지 않아 우리 서민들이 더욱 살기 어려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열심히 근로소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아니, 그 누가 근로소득만 가지고요 10억, 20억, 3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집값 상승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영업자 분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처해 있습니다. 현재 내수 경기는요, 역대 최악의 장기 침체로 접어들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안 좋은 시기이죠. 즉,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해지는 것은 국민들 뿐이죠. 이런 가난한 국민들이 과연 몇십억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집이에요. 집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러면 당연히 소비 여건은 되지 않아 부동산 사려는 수요들은 줄어들 것이며 부동산 시장 또한 끝없는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또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연이어 희망퇴직을 권유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임기 또한 더욱 낮추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자동화 시스템에 발맞춰 전진하지 못하는 중소함 기업들은 도태되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져서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죠. 자, 연이된 취업 실패로 인해 은둔형 청년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청년들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회적 경제활동 및 대인관계 등을 일체 차단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은둔형 청년들이 대거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속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 열등감, 모멸감, 무력감을 느껴 스스로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요,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거기다가 청년들까지 심각한 내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수십억대의 시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러면 국민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현재 아주 힘든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요, 약 2천조가 돌파했습니다.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인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계의 빚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들이 빚더미로 집값을 쌓아 올린 상황이죠.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출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급하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25년도에는 3단계까지 도입할 예정이죠.
자,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요 일부 침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 그냥 아무 중개소나 가서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사 사장님들이 다 이런 얘기 하시죠. 요즘에 급매물 아니면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씨가 말랐어요. 한마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축소되고 팔려는 사람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자가 씨가 말랐으며 8월 이후부터 수요자가 뚝뚝뚝 아예 끊기고 있는 현 상황이죠. 내수 경기는요 아마 장기적인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하락장도 장기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아니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동산이 보일까요? 한마디로 살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데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한들 그게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내수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보합 및 일부 하락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요 중산층도 없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도요 역대급 경매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 22년도 상승장의 막차를 탄 영끌족들이 1년, 2년 버티다가 현재 경매 시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앤세일된 부동산도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요 소유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통화량 증가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럼 이 화폐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실물 자산으로 변경해놔야 합니다. 그 실물 자산은 부동산이 될 수 있죠. 이 부동산은요 인플레이션 대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부동산을 뭘로 만들어요?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죠. 당연히 자재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건물을 짓는 인부들의 인건비들, 최저시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될 예정이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단기적인 앞으로 봤을 땐 보합 및 하락기를 일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마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제값 주고 사시면 안 됩니다. 최소 30%, 많게는 50% 반값에 사야 합니다. 그것도 경매, 공매, 신탁, NPL 투자 등을 통해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 아까 위에서 드렸습니다. 지방의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소도시들은요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보다는요 웬만하면 수도권 인근에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방 거주가 불가피하다, 난 여기 직업이나 여기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요 그냥 전월세를 좀 사시고 수도권이나 서울 인근에 자가를 마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단 지방도 사도 됩니다. 얻을 때 사면 돼요. 안전마진 최소 30% 이상 잡아낼 수 있다면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유지선이 가능하니까 안전마진 확보를 주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교통, 일자리, 학군, 상업지 등의 우세 지역을 선정하셔서요 안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앞으로 더욱 가치가 뛰어난 경매 물건은 법원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조급해하지 말고요 이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0이에요. 내가 아주 제로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회가 와도 그 기회는 제로로 바뀝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지금 무리하지 말고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함께 공부하면서 길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 우리 실전 투자만 기수분들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요즘 시황들, 상황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불안해들 하시고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힘든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갖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미국과의 달러 격차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가 다들 예상했을 때 보합을 생각했어요. 연이어 하락을 간다? 조금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은에서요, 금리를 연이어서 0.25% 쇼컷 하락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의 폭등, 환율 방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뭐예요?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 그죠? 관세에 대한 리스크의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죠. 거기에 대한 침체,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한다, 서민들이 말라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급한 거야. 그러니까 연이어서 0.25% 모르겠어, 가계부채 상관없어, 내수 경기부터 살려보자, 금리를 풀면서 유동성을 풀려고 진행을 결정을 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대가 들어왔죠. 시중금리를 아무리 안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의 박자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뭐겠습니까? 금리예요. 그죠? 금리가 비싸지면 레버리지를 받을 수 없어서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지죠. 금리.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유동성입니다. 돈이 풀려야 그 돈이 자산으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해서 가치가 뛰어나고 양질의 부동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 당연히 수요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악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떨어질 예정이고요. 유동성은 풀릴 예정입니다. 공급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향후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공매를 통해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들을 30%, 50% 막 반값 세일로 막 사들이면, 아시죠? 항상 위기가 끝나고 나면 급격한 부자들이 막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에서 배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떼님, 대장님 다가구를 보면 대부분 땅을 먼저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면 마이너스라고 말들 하세요. 실제 뭐 기수님이신가 모르겠는데, 기수님이시면 와서 저희랑 상담 좀 받아보세요. 아니시면 우선 좀 배우고 투자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가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토지, 그러니까 우리 토지에 우리 건물 스펙이 있겠죠. 딱 50평 땅이라면 100평 이상의 건물이 지어졌을 겁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경우. 그럼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주변의 일반 매물의 시세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걸 운영하면서 월세 세팅을 통해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얼마의 월세 세팅을 했을 때 팔릴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봐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정지어서 땅을 먼저 봐야 한다는데,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면 마이너스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는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저희랑 투자를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대장님, 준주거 지역 49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500%일 때 어느 정도 신축이 가능한 거죠? 재경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지자체 조례마다 용적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5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200%만 써야 되고요. 어느 데는 220%까지 가능하고요.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토지의 방향과 도로 조건에 따라 많이 다르니까 지자체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님, 메가 허글장 기간에 항고장 제출했어요. 이러면 두 가지입니다. 항고가 인용되면 법원에서 얘기할 거예요. 기다리겠냐, 아니면 취하시켜줄까, 보증금 돌려줄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시점만 기수 멘토들한테 연락하셨어요. 이유 절차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해드릴게요. 무주택자의 경우도 경매로 빌라, 아파트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하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청약할까? 경매할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선 경매 물건부터 보세요. 보시고 입찰 하지 마시고요. 모의 입찰을 좀 해보세요. 내 명의로 해보고 모의 입찰 그냥 입찰가 혼자 써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낙찰가랑 대조해보는 거죠. 근데 막 낙찰이 됐어. 그럼 막 돈이 막 벌어. 뭐 5천 3천씩 막 벌어. 그러면 그때 대조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청약을 할지 아니면 경매를 할지. 우리 멘티분들 중에서도 법인 사업자 만들어서 청약 유지하면서 경매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서부터 청약할까 경매할까 이 걱정을 하시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걱정이에요. 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내가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을 뭐 3km 5km를 못 달려. 폐활량이 작아서. 근데 값비싼 러닝화, 값비싼 의류, 값비싼 이어폰 막 풀 장비 다 사. 돈 주고 뛰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운동화가 어디 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그냥 아무거나 신어도 되니까 한강 나가서 달려보세요. 좀 내가 폐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내가 잘 달릴 수 있다 싶을 때 그때 살지 말지 고민하면 됩니다. 그때 청약 통장 포기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면 돼. 그러니까 우선 가치가 뛰어난 경매 물건부터 선별할 수 있는 시야를 얻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여러 가지 시청에 대한 답변, 질문, 이야기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장기적인 시향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을 공부하는 건, 금융을 공부한다는 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절제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금융 공부, 자본 공부를 진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택에 있어서 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기를 수 있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건 둘째치고 돈을 많은 건 둘째치고 내가 합리적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지금 저와 함께 부동산 경매 정보실을 열고 자본을 같이 금융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제가 함께하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요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함께 가는 대장TV 김성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